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해외로 출장 간 뒤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지 한참 되었었죠. 아이는 어느덧 18개월이 되었네요. 애교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개인기가 점점 늘어나는 시기죠.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남편은 브라질로 해외 출장을 떠났었는데요. 우리 딸 보고 싶다며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었죠. 워낙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그런지 저희에게는 보물 같은 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돌진하고 무렵부터 남편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해왔고 영상통화나 전화를 제가 걸면 와이파이 상황이 좋지 않다며 피하기만 했었죠. 그래도 매일같이 연락이 됐었고 간간히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저랑 아이 놓고 바람 피거나 그럴 남자도 아니었고 또 실제로 남편이 출장 간 지역이 워낙 시골이라서 정전도 자주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된 그 시점 무렵부터 시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시댁이 차 타고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만큼 멀기도 하고 엄청 주기적으로 제가 시댁을 방문했던 것도 아닌지라 연락 와도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만 하셨어요. 우리 남편 돌아오면 보험을 새로 가입해주고 싶은데 혹시 어떤 보험을 기존에 들었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보험은 남편과 저 서로 각자 결혼 전 들었던 터라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남편 생활비에서 자동이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남편 인증서로 가입해서 보험 가입 내역을 제가 다 확인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확인해 본 적도 없었고요. 아버님은 지금 남편이 든 보험들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본인 친구가 보험회사 영업을 하는데 더 싸고 조건 좋은 보험으로 들어주고 싶다시면서 남편 인증서를 요구하시더군요. 제가 남편 인증서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카톡 메시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니까 아버님께 인증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버님께 보내드리려다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지만 인증서를 공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버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브라질 시간으로 분명히 잠 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낮 시간에 저에게 계속 카톡으로 아버님께 빨리 인증서를 넘기라고 했고요.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답답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장문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인증서 공유하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닌 것 같다. 아버님이 소개해준 보험사에 내가 전화해서 가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이죠. 남편은 그 이후로 며칠간 저를 닥달하면서 제가 안 넘기면 본인이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 컴퓨터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꾸 본인은 안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왜 본인이 안 되냐고 물어도 인터넷 속도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남편의 보험가입 내역을 살펴보았고 대략의 정보를 아버님에게 보냈어요. 아버님은 이미 정보는 본인 친구가 조회를 해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 새 보험 가입은 제가 남편이랑 연락해서 처리할게요. 시끄럽고 공인인증서나 보내라. 아버님께 제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그 후로 남편 명의로 건물을 하나 사주고 싶다 시면서 남편 인감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신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또 의견을 물으니 인감을 드리라고 하대요. 그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에게 남편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겐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님에게도 알겠다고 하고 그 후로 인감을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항상 그 자리에 두었던 인감을 분실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기분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항상 인감을 뒀던 자리가 어디였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TV장 서랍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남편이 항상 인감을 두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항상 인감을 본인 서재 마지막 칸 서랍에 두었습니다. 미스테리였습니다.
브라질에 처음 갔을 때는 멀쩡하던 인터넷 속도가 우리 아이 둘이 지나서쯤부터 왜 느려진 건지, 그리고 통화 자체가 되지 않는 건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멀쩡히 카톡 연락은 되고 남편이 간간히 브라질 풍경이나 본인 사진들을 찍어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냥 제 쓸데없는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때는요,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예전부터 부모님한테도 종종 한 소리를 듣곤 했었거든요. 저는 아이돌 지나고 바로 복직했었어요. 코로나가 터져 재택근무 중이었고요.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시댁에도 아이 어린이집 스케줄을 말씀드렸어요. 아침 9시 반쯤 가서 4시쯤 온다고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매일 점심시간 때쯤에 어김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냥 전화가 아니라 꼭 카메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영상통화를 말이죠. 받으면 꼭 저희 딸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버님 손여정이 지금 어린이집 갔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무슨 강박증처럼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아도 받을 때까지 왔습니다. 카톡 메시지로 아이 어린이집 갔다고 해도 말이죠.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께 아이 스케줄을 다시 알려드리고 그 시간에는 아이가 집에 없다. 아버님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상통화를 자꾸 하신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으시며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진짜 혹시 치매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다른 부분도 그러신가 했는데 전혀 안 그러셨고요. 아버님께 대놓고 아이 어린이집 갈 시간에 자꾸 영상통화를 계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제 생각에 제가 집에 있나 없나 감시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허나 시아버지가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며느리를 감시하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역시나 의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떨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이 영상통화를 거는 빈도가 잦아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조로 한껏 웃으며 여쭈어봤어요. 아버님, 왜 자꾸 영상통화 거시는 거예요? 며느리 어디 나갔을까봐 그래요? 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어요. 아니요, 난 그저 우리 손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요. 아버님, 아가는 이 시간에 항상 어린이집에 가 있어요. 아기 어린이집 보내는 게 혹시 싫으셔서 그러세요? 손녀 없으면 우리 며느리 얼굴 보면 되지. 우리가 얼굴 못 볼 사이냐? 아들 얼굴은 이제 못 봐. 손녀 얼굴도 보기 힘들어. 그러니 며느리 얼굴이라도 봐야 내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아들 얼굴은 이제 못 본다니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곧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며느리 보고 싶으면 제가 직접 갈게요. 사실 아이 없는 시간에도 자꾸만 연락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냥 연락도 아니고 자꾸 영상통화를 거시니까 더 부담스럽고요. 얼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갈게요. 뭐, 부담? 왜 부담이요? 내가 내 며느리 얼굴도 마음대로 못 봐. 우리 아들 브라질 가고 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어? 아기 데리고 혼자 3시간 넘는 거리를 어떻게 자주 가요? 남편 있을 때 가는 것도 큰맘 먹고 갔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애 너무 어려서 차 오래 타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아이 없는 시간에 항상 전화하시면서 아이 보고 싶어서 전화하셨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요. 우리 아이 보려고 연락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 더 내 전화 거절했을 때 뭐하고 있었어? 어디 있었어? 애 어린이집에 두고 어디 있었냐 말이요. 왜 당당하게 영상통화를 못 받는 거요? 네가 그 시간에 뭘 한다고 전화도 못 받냐고. 그리고 인증서 인감은 도대체 언제 줄 거요? 내 아들이 동의한 일인데 네가 뭐라고 시애비를 무시해. 아버님 방금 말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 그 시간 재택업무 시간이에요. 저도 돈 벌고 일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명의도 공동명의 시켜줬으면 고마워서라도 먼저 나한테 매일 영상통화를 걸어야 하는 거 아니요?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요. 저희 남편이 뭐예요? 그렇게 되다니요? 아니 그니까 네 남편이 연락도 잘 안 되는 지역에 출장 간 거 아니냐고 그 말이요. 그리고 너 무슨 애가 말버릇이 그려? 참나 됐다 끊어라. 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목소리도 듣기 힘들지.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감시하는 것 같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한 시댁이 무슨 건물을 떡하니 해줄 만큼 풍족하진 않으시거든요. 건물 매매를 핑계로 인감을 가져가서 뭘 하시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시어머니께 그 건물 혹시 주소지 알 수 있나 했더니 대충 얼부리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 여쭸더니 인감도 안 내놓을 거면서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냐면서 역정만 내셨고요. 집 공동명의 이야기도 자주 꺼내셨는데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값에 보태주시긴 했지만 집값 반 이상이 대출이었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 똑같이 반반씩 보태서 매매했던 거였어요. 최근에 그 집이 매매했던 가격보다 무려 10억 정도가 올랐고요. 그렇다고 삶이 풍족해진 건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세금만 느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아버지와 통화 후 시 두 분께서 돌아가며 전화를 하시대요. 아버님 혈압 올라서 병원 갔다고요? 형님들이면 견디시겠느냐고 저렇게 화내시는 거 이해 안 된다고 하니 그깟 인감이랑 인증서가 뭐라고 안 내놓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쓸데없는 걸로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나무라졌어요. 그래서 두 형님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신랑한테 뭐라 했는지 아니면 시모가 신랑한테 연락해서 아빠 입원했다고 했는지 신랑마저 미쳐서 입원했다는 데를 데리고 가보라고 카톡을 하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후 어찌됐던 어른이 나 때문에 누우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랑도 차단했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다 그 후 시 두 명이서 집을 찾아왔어요. 화가 나도 교양 있게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일도 맑고 제일 예쁜 잔에 아는 홍차도 내드리며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 제일 첫 문장이었어요.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더군요. 당연히 이야기인즉슨 옳게 한마디에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대요. 여자 한 명 잘못 굴러와서 집안이 이렇게 됐다면서 갑자기 큰 신우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이게 오열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때문에 내 동생 그렇게 된 거야. 남편 잡아먹은요. 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남편을 왜 죽은 사람 마냥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둘째 신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해외에 있잖아. 너는 집에서 호강하면서 재택이나 하고 있고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랑 다 인연을 끊을 셈이냐고. 네가 그렇게 안 받고 차단하는 거 자체가 네가 뭔가 찔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혹시 본인들 남동생 재산이라도 어디에 빼돌리려고 인증서랑 인감 아버지한테 주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도 함께해요. 진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어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남편이 가진 재산이라고 해봤자 저랑 남편이랑 공동명의인 집 한 채일 뿐인데 제가 무슨 재산을 빼돌린다는 건지. 그래서 형님들, 저는 시댁 가족이랑 인연 끊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걸 보니 신랑이랑 제 인연을 끊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저 지금부터 조금 바빠질 것 같으니까 가셔도 좋다고 이혼 서류 준비하고 양육권 정리하려면 바쁘다고 말씀드리고는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서 문 페달 걸어두고 신발을 가지런히 밖으로 내어드렸어요. 가시라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난리 부리시더군요. 미친 거냐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라고. 네가 한 말에 책임지라고. 사실은 그때 신우들이 하는 말들 모두 녹음 중이었어요. 별 미친 X를 다 보겠다며 씩씩대며 나가길래 진짜 뺨 한 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폭력은 없었네요. 그대로 문 닫고 돌아서서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장문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신우들이 와서 했던 말들이 녹음된 파일도 함께 말이죠. 내가 대학 4년 대학원 3년 저런 욕먹으려고 비싼 돈 내고 공부한 줄 아냐고. 결국 공부머리를 이혼 서류 쓰는 데 쓰게 생겼다고? 어쩌지? 그랬더니 신랑이 저한테 보낸 누나들한테 당장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예전에 신랑이라면 진짜 미안하다고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국 들어올 방법 찾겠다고 말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카톡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저에게 보내온 카톡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남편은 원래 띄어쓰기를 잘하지 않아요. 특히나 카톡을 보낼 때는 원래 띄어쓰기를 잘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뭐 아무리 지적해도 나아지지 않아서 결혼 후에는 포기를 했었지만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통화가 안 될 때 즈음부터 저에게 왔던 카톡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띄어쓰기가 철저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얼굴은 이제 못 봐. 그렇게 된 거 아니여? 나만 모르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는 비밀. 그게 내가 지금 떠올리는 것인가? 싶어 소름이 끼치면서 무서웠어요. 제발 내 생각이 틀리를. 저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남편과 함께 발령난 친구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받더군요. 제발 내가 상상하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김공공씨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가 통 안 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공공씨 거의 반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저는 마무리 인사도 할 정신도 없이 다짜고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공공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김공공씨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관련 부서로 연결을 해준다고 해서 기다린 후 다시 한번 연결된 남편 부서 직원에게 남편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디 전화를 받아주길,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나 몰래 한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남편의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거운 정적이 흐르더군요. 김공공씨, 반년 전에 한국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만두셨는데 와이프 맞으신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도대체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로 간 걸까? 분명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인감도장과 남편의 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도 함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요. 다 알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다고. 우리 남편 어디에 숨기신 거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물론 녹음기를 편 상태로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네가 어떻게 다 아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인감도장과 USB를 빼앗아 가더군요. 저는 당장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나와서 경찰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녹음기를 들려주면서 말이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어떤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릴 만큼 차분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상상도 못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걸 비밀로 하고 비행기 여러 대를 경유해 한국으로 오던 중 잠시 들렀던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현지 호텔에서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중 가장 최근에 통화한 번호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렸고, 아버님은 이대로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면 집도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모두 며느리인 제가 갖게 되는 것이 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댁 사람들과 작당하고 저 몰래 비행기로 한국으로 남편의 시신을 옮겨 장례를 치르고 회사에는 남편의 카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보험 수령자를 아버님 이름으로 돌리기 위해 인증서와 인감도장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겠지만,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결국 제가 수령하게 되겠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빈자리와 사람에 대한 불신뿐이네요. 그래도 결국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 아빠, 우리 남편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아빠,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죠? 당신 목까지 내가 열심히 지연이 사랑하며 살게. 보고 싶어. 어찌됐던 어른이 나 때문에 누우셨다고